후보를 채택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 산실인 기초위원회는 그대로 내각 책임 제안을 심의 기초한 것을 절대 다수로 재확인했다. 그러지 않아도 서상일 동지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요. 지금 막 기초위원회를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요즘 수고가 많소. 임총께서는 오늘 심의 과정을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었어. 오늘 심의 도중에 이승만 박사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요? 어제 저녁 제가 이화장으로 가서 기초위원회가 내각 책임제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펄쩍 뛰질 않겠습니까? 아마 이 박사는 대통령 중심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기초위원회 나와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 한다고 한바탕 연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 박사의 연설을 듣고 기초위원회는 무슨 동요가 없었어? 왜요? 위원들이야 잠시 어안이 벙벙했죠.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내각 책임제안은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다행이군. 우리가 내각 책임제를 당책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별 문제지만 기왕 당책으로까지 결정을 한 것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철을 시켜야지. 그 점은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을 줄 압니다. 인천 계셔. 누가 왔나? 해공 목소리 같군 왜? 해공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서 들어오시오. 실례합니다. 아니 부의장은 왜 나만 따라다니시오? 아이고 이게 서상일 의원도 와 계셨군. 자 앉으시오. 마침 두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아니 뭐 또 이화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실은 그 헌법 관계 때문에 의논을 좀 하러 왔습니다. 아니 헌법에 대한 의논이라니. 헌법은 지금 기초위원회가 잘 심의하고 있지 않소? 어쩐요 이화장에서 서상일 의원도 잘 들었겠지만 이화장에서 극구 반대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순탄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 순탄하든 안 하든 그런 문제는 기초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닙니다. 인천 형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싫으나 좋으나 이승만 박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김구 주석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은 이미 총선거마저 거부한 분이고 또 김규식 박사도 그렇고 그 밖에 서재필 박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은 그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나 다름이 없는 분 아닙니까? 해고 우리 한민당도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데 미론이 없어. 아니 그런데 벼랑간 대통령 문제는 왜 나옵니까?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면 응당 앞으로 세워질 정부 형태에 대해서 그분의 의견을 참작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박사 말대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야 안 되지. 헌법이 어디 대통령 한 사람의 것인가? 그렇진 않지만 만일에 내각 책임제 헌법을 만들어 놨다가 이 박사가 그것을 거부하고 대통령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해공이 모르는 말씀이요. 지금 이 박사가 내각 책임제를 반대하고 계시다고 해도 국회가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게 되면 그때는 하는 수 없이 이 박사께서도 내각 책임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오. 그야 물론이겠죠. 내각 책임제가 싫어서 대통령을 못하겠다면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글쎄요시다. 나도 처음엔 내각 책임제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와서는 형편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다. 해공, 그러나 너무 걱정 마시오. 사실 우리 한민당에서 내각 책임제를 지지하는 이유도
이승만 박사를 좀 더 편안히 모시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이오. 알겠어. 그러니까 한민당이 내각 책임자를 업고 나오는 이유가 곧 집권 야망이 있어서였구나. 한편 이승만은 내각 책임제의 대두로 몹시 불쾌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무렵 윤석구가 찾아왔다. 의장님, 지금 헌법기초위원회에선 내각 책임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누구란 말인가? 그 자들이 바로 한민당이지 누구겠습니까? 지금 한민당은 어쩔 수 없이 의장님을 대통령으로 얻고 나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든 내각 책임제를 구현해서 사실상의 집권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자식아 깨줘야 덕되는 것이 없다 하더니 바로 그 말이구만. 예? 아니, 그런데 윤석구 의원은 기초위원회에서 뭘 하네? 예. 원체 내각 책임제를 지지하고 나서는 자들의 사설이 펄해서 아직 정면 투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라고 이윤 의원 네. 지금 한민당이 구축하고 있는 원내 의석이 몇이나 되나? 예. 약 3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30명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야. 예.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보라고 미스터 윤. 네. 저를 부르셨습니까? 지금 곧 한민당에 전화 걸어서 인천 보고 내가 좀 급히 만나잔다고 일러줘. 네. 곧 연락하겠습니다. 윤석구의 말을 들은 이승만은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화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달려온 김성수는 무슨 일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이승만의 눈치를 살폈으나 왠지 이승만은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를 않는다. 우남장 형님,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이보라고 인천. 말씀하십시오. 내가 오늘 인천을 급히 오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일을 부탁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중대한 부탁이라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고 힘껏 해보겠습니다. 매우 고마운 말씀이구만. 그런데 중대한 부탁이란... 이보라고 인천이 지금 내 부탁을 들어준다니 하는 말인데 나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나 나라가 해방이 되어 돌아왔어도 자주 독립의 길이 막히고 강대국들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야단들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의원 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랑 다시 해외로 나가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정부를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동안 너무나 해외 생활을 오래 한 까닭에 국내 실정이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벼랑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씀 좀 들어주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볼 것 같으면은 한민당 사람들은 모두 국내에서 활약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내 사정에 밝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물론 그런 점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나라의 혼란으로 봐서 앞으로 정부를 세우면은 한민당이 정부를 이끌고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민당으로선 우남장 형님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정부 수립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보라고 인천, 예, 내 부탁은 그런 말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를 세우면 대통령까지 한민당에서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김성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내밀어도 분수가 있지. 지금 와서 대통령까지 한민당에서 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김성수는 이승만의 의중을 쉽게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 우남장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 이승만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노력한 것이지 대통령이 되고자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남장 형님, 우남장 형님. 한편 한민당 순회들과 협의에서 실망을 하고 나온 신익희는 곧 헌법기초위원회를 방문하고 소위 정경연구회 출신 전문위원인 유진호, 윤길중 등과 앞으로의 협의를 시작했다. 동지들, 나 자신이 정경연구회에서 동지들이 초안한 내각 책임제안을 지지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우리 안대로만 밀고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소. 아니 그럼 해공 선생님도 역시 대통령 중심제로 고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윤길중 동지, 내 말을 계속해서 들어주시오. 말씀하십시오. 내각 책임제구, 대통령 책임제구 간에 우린 지금 정부를 세우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소.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기틀이 될 헌법을 초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헌법이 중대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승만 박사께서 내각 책임제를 한사코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큰일이란 말이오. 그러나 헌법이 어디 이승만 박사 한 분을 위해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도 중대한 일이지 않소. 만일 지금 형편으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을 못하겠다고 하는 날에는 정부 수립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오. 해공 선생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국회의원도 아니고 다만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내각 책임제가 옳으냐 대통령 중심제가 옳으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초안한 헌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여보, 유진호 선생,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초안이 문제가 아니겠소. 지금 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지만 기초위원회에서 초안을 대통령 중심제로 해버린다면은 문제는 없지 않겠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오? 우리가 비록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와 있기는 하지만은
하루 품삯을 받기 위한 노동자로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적어도 법률을 전공한 법률학자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이상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국의 헌법을 특정인의 구미에만 맞도록 기초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유 선생의 말이 옳소. 그러나 때로는 환경의 적응을 위해서 본의가 상실될 때도 있지 않소. 만일 이승만 박사께서 내각 책임제 하에 대통령이 너무 무력하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보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안한 내각 책임제의 본 바탕은 조금도 후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야단났는데 장차 일어날 격돌을 무엇으로 막는다? 헌법 기초위원회는 드디어 6월 19일 내각 책임제 원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우리 헌법기초위원회는 그간 여러 가지 논란을 해오다가 유진호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제1독회를 마쳤습니다. 의장님의 뜻과는 달리 내각 책임제의 양원제가 그대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아무튼 그간 본회의 성화 같은 독촉을 받으면서 지금 제1독회를 마쳤다는 건 더욱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월요일, 그러니까 21일이 된 본회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계시듯이 원안이 어떻게 통과가 됐든 간에 정부 수립의 급소무인이 많지 기초된 헌법은 정부가 수립된 후에라도 불충분한 것은 보완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충 그간의 경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왜 아무 말씀이 안 계십니까? 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게 할 말 다 끝났거든. 어서 돌아가 보시오. 네? 네. 어서 돌아가 보라고. 네. 자, 그럼 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수고가 많았고. 의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럼 내일 본회에서 뵙겠습니다. 잘 돼가는군. 한민당이 기어코 나를 허수아비로 앉히고 자기들의 집권을 해보겠다 그런 말이구만. 어리석은 자들. 대통령 중심제건 내각 책임제건 국무총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을 텐데 나를 그는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만든다면 내가 국무총리를 한민당 사람 가운데 지명을 할 것 같은가. 어리석은 자들. 내가 그러한 허수아비 대통령에 앉을 것 같아 보인다면 한민당 사람들은 확실히 이 이승만이를 잘못 보았구만. 그러나 저러나 내가 저희들 마음대로 만든 헌법을 그냥 보고만 있을지는 않을 것이야. 어디 두고 보라고. 헌법 기초위원장 서상일로부터 내각 책임제 원안이 통과됐다는 보고를 받은 이승만은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물론 헌법 기초위원회가 자기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한 생각도 분한 생각이지만
그보다 먼저 어느 정당이고 국회에 안정 세력 하나 구축해 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상논의만 치워져 계속 내각 책임제만을 밀고 나아간다면 앞으로 일어날 혼란을 어찌할 것이며 또 이 난국을 누가 어떻게 해치고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생각이 아주 절망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아무리 한민당이 앞장을 선다 하더라도 일단 본회의의 상정만 된다면 자기를 절대 지지하는 국민의 팔을 움직여 무수정 통과의 길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6월 22일 국회는 제15차 본회의를 열었다. 저 장례 정숙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기초위원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헌법기초위원회는 주야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헌법을 초안고자 경주해 왔습니다. 물론 예정한 대로 본회의의 상정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헌법은 국가 100년 대계 모법인 만치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기초위원회는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까지 제2독회가 끝나서 의장께 개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초안이 미처 유인물로 나오지를 않아서 만부득 본회의의 상정은 모레, 그러니까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입니다. 본회의의 상정이 유인물 관배로 늦어지겠다는 보고가 나오자 장례는 다시 예의 토론이 구구하여졌다. 유인물 없이 그냥 읽어내려가며 심의를 하자는 등 장례는 몹시 소란해졌다. 이때 사회봉을 진 이승만은 재빨리 장례를 정숙시킨 후 호소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한 그것만 알고 해오라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재료를 얻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모두 내 말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것이 그렇구나 이렇구나 할 것이 아니고 헌법 원안이 정식으로 상정되기 전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미리 제일 중요한 문제만 가지고 비공식 협의를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헌법이 든든하지가 않으면 설사 정부를 수립한다 하더라도 곧 와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발언은 확실히 기초위원회의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반박하는 처사였다. 그러나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중대한 제의에 대해 본회의는 곧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2표, 반대 130표, 무효 2표, 기권 31표였습니다. 부결되었구만. 이승만의 제안이 12대 130이란 엄청난 차이로 부결이 되자 이승만은 차츰
불안하다 못해 초조해졌다. 한편 헌법기초위원회 허정, 김준현 의원과 권승열, 유진호, 윤길중 등 전문위원들은 이날 저녁 이 화장을 방문하고 무마작전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강한 이승만의 태도는 좀처럼 수구릴 줄을 몰랐고 원한 심의가 종결되어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기초위원회 석상에서 결정적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의장께서 인사를 겸한 의사 표시로 한 말씀 계시겠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 서상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니 여러분들은 내각 책임제의 양원제를 원안으로 심의 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양원제에 대해 말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와 같은 가난한 형편에서 나라 비용을 많이 들여 양원제를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형편으로서는 상하 양원을 선출해 보아야 그 사람이요 그 수준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양원제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까? 만일 이러한 양원제를 불필요하게 둔다면 공연히 상원과 하원이 서로 부딪혀 논란만 일어날 것이요. 가난한 국민은 더욱 가난해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내각 책임제 말을 할 것 같으면 시방 여러분들은 내각 책임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 체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원래 내각 책임제란 군주 밑에 정치가 안정되어 있을 때 실행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영국이나 일본같이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해서 나는 만일 국회가 내각 책임제나 양원제를 채택한다면 차라리 국회의원이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초야에 묻혀 국민운동이나 하겠습니다. 절대로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아니하겠습니다.